금일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혁진으로 제가 검색을 했었고,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여기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고 인터뷰를 하는데 선을 딱 긋는 상황을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은 정직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다툼에서 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대표 김재현 전 대표가 벌린 일들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 모두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들을만 하다라고 보지만, 이 이혁진이라는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역시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과거 이혁진 씨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로 있을 때의 자문단 현황이고요. 여기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군인공제회 이사장이라는 분도 계시고, 양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은행장이다 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었어요. 이 자문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양호는 14.8%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보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이때는 이혁진 씨가 대표로 있었던 때고요. 이거는 대표이사가 바뀌고 김재현 대표이사가 바뀐 이후에 자문단 동일하죠. 양호해서 펀드 기획 지원, 해외 투자 컨설팅, 전 나라은행장, 그리고 이헌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를 지냈고요. 그리고 일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최동욱 법률 자문이다 검찰총장 출신이었죠. 이거는 제가 확인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피해 사항을 좀 집계를 해봤어요. 이혁진 대표는 본인도 궁금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처음에 300억의 투자를 받는다라고 해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희한하게 300억, 본인도 몰랐다라는 식의, 본인이 대표임에도, 당시 대표였음에도 본인도 몰랐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측근으로서 이현재 씨를 지목을 하죠.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지만 금융카르텔, 즉 해먹은 사람들이 50에서 200명 정도 핵심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고, 금융카르텔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이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저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특별검사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파헤쳐야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권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는 피의자 신분이 하나의 수사를 정해놓게끔 하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1060억이라는 투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종합화학 500억을 받았는데 500억 모두 회수를 해서 손실이 전혀 없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고요. HLB는 300억의 투자를 했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100억의 투자를 했어요. 투자금 회수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HLB와 HLB 생명과학은 그 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고요. BGF 넥센 자체에서도 3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오뚜기와 KPF, 안랩 등등 여기 나와 있는 HDC, 우리가 좀 아는 곳,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교, 성균관대, 건국대, 한남대, 그리고 JRP,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도로공사, 노조, 그 다음에 희성그룹 회장님, 그리고 텔레필드,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에서 K스포츠, 그리고 미르재단,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정권 게이트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상당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여름에
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투자받은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국내 증시 역시도 라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하락장이 도래가 됐었어요, 당시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2019년도 여름의 폭락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손실로 손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는 아니다.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금융 카르텔들, 그 핵심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50에서 200명 정도의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파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2018년도 12월 7일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 제재 내용, 금감원 제재 내용이거든요. 기관 경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를 했죠. 그리고 개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금감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56조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이혁진이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이사의 결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 이사로 하여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총 423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누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총 XX0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70여억 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횡령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거는 금감원에서 공식적인 자료예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해서 지금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 이혁진 씨, 지금 피의자 신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국내 형법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 그리고 횡령 한 70여억 원을 횡령을 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부분들 논점을 어떻게 보면은 이현재라든지 그 고문들, 이현재 검찰총장, 그리고 군인공제 이사장 이러한 분들이 다 포함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기는 그보다 더 큰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목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은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다. 그런 얘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혁진 씨는 지금 횡령한 사실이 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범죄자를 지목하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금감원, 지금 현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현황입니다. 현재 5,151억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개인과 법인, NH투자증권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유치를 받았다. 피해자가 상당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금감원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이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피해자 모임 카페를 통해서 보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선량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증권사에 가가지고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했을 때 거기서 추천해주는 상품들 이것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에서 원금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금액이 5,151억이고요. 여기에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 공사,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진실 파헤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는 현재는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 부패에 대한 수사도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그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 그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이 청와대에 등용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보면은 금융 후진국이다. 옵티머스 자산 펀드 이 보시면은 사무사채다라고 해서 채권에다가 투자를 했죠. 주식 채권에다 투자를 했는데 채권에다 투자를 해도
회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회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 입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돈을 뿌리고 어디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금융 카르텔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한 부분이다. 이거는 이현재 씨, 이분은 금융감독원장을 지냈고요. 출생지가 중국 상하이였고요.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발탁이 됐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 속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임명 전까지는 총리직, 부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한 상황이었죠. 이건 경향신문의 전일 뉴스입니다. 왜 하필 옵티머스, 기업 기관들 거액 투자에 꼬리 무는 의혹이다. 현재 친정부적인 신문이에요.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 왜 이렇게 기업과 기관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나. JTBC 친정부 방송사인데 옵티머스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 지금 공중에 붕 뜬 돈이 라임 사태 1조 6천억대, 그리고 옵티머스가 5천억대예요. 그럼 2조가 넘는 돈이죠. 이렇게 눈먼 돈들이 공중에 붕 떠 있고 그 피해자는 어마어마하고 금감원이라든지 정부를 찾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데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는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라고 하지만 해먹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JTBC라든지 경향신문 이런 데서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전혀 의혹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해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 내부 사람도 공공기관 수백억 투자에 놀랐다. 뭐 내부 사람이 누군지 여기 보시면 이혁진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본인이 대표이면서 수백억을 받아왔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되고, 이거는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이게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사건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추적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기 사건에는 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돈을 쫓다 보면 그 안에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검사가 하더라도 그 돈을 쫓다 보면은 그 안에 분명한 사실이, 그리고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범인이죠. 그것을 은폐하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1조 5천억, 1조 6천억과 5천억, 2조가 넘는 돈들이 공중에 붕 뜬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금융시장, 주식시장 상당히 흔들렸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흔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의 프랍 트레이더들, 기관의 시스템들이 투자된 돈들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반 개인들의 눈먼 돈들을 빼오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도 도래될 수 있고요. 만약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정상적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국내 증권사들 상당한 손실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불법 공매도를 부추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다다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후진 시장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이것을 또 덮는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먹은 사람들은 떳떳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청산되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금융 카르텔 조직들을 전부 뿌리 뽑는 거예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징역 30년 그 이상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불법을 자행하는 무차익 공매도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손실된 자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런 금융시장에서 계속적인 불법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번 특별검사제라든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완전히 뿌리 뽑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아주 강도 높게 지난 정정부의 특검보다 더 강도 높게 이 사건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자, 지금 법무장관이 맡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국민적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상황이고, 지금 전 국민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다 알아요. 신문과 JTBC 뉴스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액션은 없는 거예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국가가 선진국이고, 그 액션을 취하면서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그 안에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